안녕하세요. 미국 주시러 온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11월의 두 번째 날입니다. 요즘은 하루하루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너무나 아쉽게만 느껴집니다. 이제 저와 제 가족에게 허락된 한국에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 참고로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11월 8일부로 저는 한국에서 떠나게 되고요. 영국으로 가서 우리 가족과 함께 정착을 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영국에서 살게 될지는 아직 계획이 없고요. 흘러가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하루하루는 너무나 소중하고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즐거운 추억들을 많이 만들까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제게 있어서 하루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 그리고 소중한 시간은 이렇게 아침에 카메라 앞에 앉아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영상을 촬영하는 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좀 알차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많은 기사들을 취합해 놨으니까요. 오늘 방송 역시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11월 2일 날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의 시작도요. 연휴 때와 마찬가지로 지난밤 미국 증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이 0.18% 올라갔고요. 다우존스가 0.26% 플러스, 나스닥이 0.63%나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은 중소형주였는데요. 러셀 2000이 무려 2.65%나 폭등을 해버렸습니다. 지수가 2.65% 올라갔다는 것은 예산일이 아니죠. 그만큼 좀 시가총액이 작은 주식들이 굉장히 많은 힘을 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 어닝 결과에서 가장 투자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던 애플 그리고 아마존 이 두 종목이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잖아요. 따라서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의 관심이 중소형주로 이렇게 넘어가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의 성적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소파이가 가장 좋았습니다. 무려 12.59%나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한번 살펴보고요. EV고도 굉장히 좋았죠. 11.37%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우리의 테슬라가 대단합니다. 8.52% 올라가면서 주가가 이제는 12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테슬라를 막을 어떠한 사건이 있지 않는 한 당분간 이런 추세가 계속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고요. 스킬즈가 최근에 조금씩 힘을 내고 있죠. 7.69%. 업스타트의 상승세가 다시 또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7% 급등했고요. 레모네이드가 6.05%, 인바이테가 5.28% 올라갔고요. UiPath가 5.03%로 최근에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퍼시픽 바이오 사이언스 오브 캘리포니아가 4.53%, 크리스프가 4.52%, 오픈도어가 4.39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주식 중에 하나네요. 자, 보시는 것처럼요. 전반적으로 테슬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종목들이 중소형주라는 것이 좀 눈에 띄죠. 성장주 위주로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아무래도 성장주의 모멘텀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닝 결과가 뒷받침되지 않는 상승 추세잖아요. 따라서 멀티플이 확장되는 거죠. 주가는요. 우리가 공식으로 표현해 볼 수가 있는데 주가 이꼴 실적 곱하기 멀티플입니다. 여기서 실적 같은 부분은 대부분의 성장주가 아직까지는 적자를 보이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실적보다는 멀티플이 확장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고요. 멀티플이 올라간다는 것은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급등할 수도 있고 또 급락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투자의 전략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 시장은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확신을 가진 것이 중요하고요. 주가가 떨어지면 줍줍하고 주식이 이렇게 올라갈 때가 오면 즐거운 마음으로 주가창을 바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준비된 주식 관련 뉴스들을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주를 함께 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신 것처럼 매달 초에는요. 각 주식 투자 기관에서 그들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주식들을 리스트로 작성해서 투자자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기사는요. JP 모간이 추천하고 있는 11월의 주식 목록들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자, JP 모간이 리프레시했다.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했다는 얘기죠. 그들이 생각할 때 가장 좋은 주식 종목들, 탑픽이라고 영어에서는 이제 표현을 하고요. 11월에 들어서 가장 좋아 보이는 종목들을 리스트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 리스트를 보면요. 두 개의 에디션이 있다. 그러니까 지난달까지는 추천되지 않았던 종목 두 개가 추가됐다는 거죠. 자, 이 두 종목을 살펴보니까요. 자재를 생산하는 기업이죠. 알리게인이라는 회사가 이번에 추가가 됐고요. 또한 내추럴 가스 컴퍼니, 천연가스 관련된 그런 기업인 것 같습니다. EQT 코퍼레이션이 포함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의 종목을 추가하면서 두 개가 이제 빠졌겠죠. 빠져나간 종목에는 VMware 그리고 웰타워가 이번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다음 10개 종목이 지금 JP 모간이 평가를 해볼 때 가장 시기적절한 투자처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죠. 첫 번째 종목은 EQT입니다. 두 번째가 ATI가 티커네임이고요. 방금 전에 우리가 체크해본 알리게이니 테크놀로지. 세 번째 종목은 맥도날드 코퍼레이션이고요. 네 번째는 하니웰. 다섯 번째가 에스티로더, 여섯 번째 도미넌 에너지, 일곱 번째가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 반가운 이름이 보이죠. 애플이 이번 리스트에 계속해서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아홉 번째가 다나허, 열 번째가 월트 디즈니입니다. 자, 이 중에서 저는요, 지금 애플 주식의 주가가 계속해서 조금씩 하락하고 있어서 조금 더 추가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고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지금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서 줍줍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기사는요. 이번 기사 역시도 비슷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바클레이가 좋게 보는 주식의 목록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그냥 뭐 11월에서 사야 된다 이런 종류의 기사가 아니고요. 지금 바클레이가 분석해 볼 때 세큘러 그로스 스톡이다. 따라서 세큘러라는 것은 시크니컬의 반대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사이클을 타고 올라갔다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성장주들을 이번에 바클레이가 추천을 해주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성장주가 아니고요. 지금 박앤세일을 하고 있는 따라서 지금 주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목록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바클레이가 이번에 레이티스 스톡 스크린을 했다. 최근 들어서 가장 최근에 좋아 보이는 종목들을 스크리닝이라는 것은 이제 그 가려낸다, 선별을 한다 이런 뜻이고요. 어떤 종목들을 지금 가려냈냐면 네임이라는 것은 종목이죠. 이 종목들은요, 보스 growth and value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성장주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 지금 가치주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성장률도 좋고 그리고 현재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지 않는 이런 종목들을 가리킨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 이렇게 성장과 그 밸류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투자 전략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growth at a reasonable price로 부를 수 있다. 따라서 가격은 적당한데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펼쳤냐면요. 이번에 그로스를 위해서는 바클레이가 2년의 expected revenue compound annual growth rate를 봤다. compound annual growth rate는 뭐냐면요. 앞으로 2년 동안 평균적으로 성장률이 몇 퍼센트 나타날 것인가를 한번 계산을 해봤다고 합니다. S&P 500에 속해 있는 종목만 이번에 추천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그 성장률을 계산할 때 estimate를 사용했는데 각 기업들이 내놓고 있는 자체적인 예상치를 참고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바클레이가 선택한 이런 종목들은요. 탑 쿼타일은 이제 25%를 얘기합니다. 4분의 1이거든요. 따라서 S&P 500 종목들 500개죠. 이 500개 중에서 성장률 기준으로 앞으로 2년 동안 가장 좋은 성장을 보여줄 25%의 주식만 포함을 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밸류, 얼마나 밸류에이션이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가, 저가에 형성이 되어 있는가를 보는 거잖아요. 자, 이번에 2023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시오를 봤습니다.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시오라는 것은 세일즈는 매출이잖아요. 따라서 2023년에 각 기업들이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매출에 비해서 현재 시가총액이 몇 배 정도 멀티플 올라가 있는가를 우리가 계산을 해보는 거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이 밸류 스톡을 가려내기 위해서는 바클레이가 어떤 종목들을 간추렸냐면요. 바텀 쿼타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죠. 따라서 S&P 500에 속하고 있는 500개 기업 중에서 지금 그 PS 레이시오가 2023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낮게 형성되어 있는 25%만 포함을 시켰다고 합니다. 따라서 성장률은 탑 25% 그리고 이 밸류 같은 경우는 가장 낮은 25%를 이렇게 겹쳐서 두 개의 조건에 동시에 만족하는 종목들을 이번에 만들었구나.
리스트로 만들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5개 종목이 이렇게 두 가지의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티커 네임이 F, 그리고 이름은 포드죠. 자, 포드가 지금 8.7%의 2년 평균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고요. 반면에 지금 PS 레이쇼를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무려 0.5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2023년이 됐을 때 포드가 1년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매출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지금 50%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1년간 만들어낼 매출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더 다 작은 거죠. 작은 정도가 아니고 반밖에 안 되는 거죠. 자, 다음은 GM입니다. 제너럴 모터즈죠. 자, 제너럴 모터즈는 2년 평균 성장률이 14.7%니까 포드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성장률을 지금 자체적으로 예상하고 있는 거죠. 자, 2023년 PS 레이쇼 같은 경우는 같은 0.5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GM 역시도 2023년에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매출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반밖에 되지 않는다. 굉장히 좀 저렴한 상태고요. 자, 세 번째는 할리버튼입니다. 할리버튼 같은 경우는 2년 평균 성장률이 16.7%, 굉장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2023년이 됐을 때 PS 레이쇼는 1.1. 따라서 2023년에 할리버튼이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매출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10% 정도만 올라가 있는 상태죠. 따라서 비싼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LUV가 티커 네임인 기업의 이름은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입니다. 에어라인 중에서 미국의 국내선에 좀 집중을 하는 이러한 대형 항공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년 평균 성장률을 지금 34.7%나 내다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장률이 굉장히 좋은 반면 2023년 기준으로 했을 때 PS 레이쇼는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3년에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이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매출과 시가총액이 거의 비슷한 규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5위에 랭크된 기업은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고 티커 네임은 UNH입니다. 2년 평균 성장률은 앞으로 2년 동안 8.4%를 기대하고 있고요. PS 레이쇼는 2023년이 됐을 때 1.3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5개 종목이요. 지금 S&P 500을 형성하고 있는 500개 기업 중에서 성장률 기준으로 봤을 때는 탑 25%에 속하고요. 그리고 지금 멀티플로 봐서는 바텀 25%에 속한다. 따라서 성장률도 좋고 그리고 굉장히 좀 가격이 낮게 형성되어 있는 이런 주식 5개를 바클레이에서 굉장히 좀 논리적으로 리스트로 만들어줬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앞부분에서 제가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어제 미국 증시에서 가장 건강한 주가의 흐름을 보여준 종목은 소파이였습니다. 주가가 하루 만에 무려 13% 가까이 급등을 해버렸거든요. 과연 어떤 보도가 있었는지 직접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파이 테크놀로지가 지금 13% 가까이 주가가 올라갔잖아요. 그 이유를 지금 어떻게 보고 있냐면 투자자들이 기다리고 있다. 뭐를 기다리고 있냐면 뱅크 차터를 받기 위한 그 승인 과정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뱅크 차터는 쉽게 얘기해서 은행 그 라이센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기업들이 다 은행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은행업을 종사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기관에서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라이센스를 우리가 은행 차터라고 부른다. 뱅크 차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존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바가 있지만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파이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13%나 지금 월요일 날 장중에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퍼랩스 아마도 그 이유가 뭐냐면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다. 어떠한 기대감이냐면 이 핀테크 기업이 소파이라는 기업이 곧 레귤러터리 어프로블 승인을 받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라이센스, 뱅크 차터를 획득할 가능성이 점점 더 올라가고 있다. 곧 일어날 일이 지금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조금 더 과거의 얘기를 해보면 소파이는 예전에 그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3월 달에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 역시 우리가 오미주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본 내용이었죠. 그때 이제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인수를 했는데요. 골든 패시픽 방코 이라는 아주 작은 그 지역 은행을 인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 은행을 통해서 결국은 전 그 미국 전역에서 뱅크 라이센스를 획득하기 위한 하나의 발판으로 삼는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었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날이 결국 곧 다가올 것이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는 거죠. 자, 만약에 이번에 정부 기관의 승인을 받게 돼서 미국 전역에서 은행으로서 활동을 하게 되면요. 굉장히 좀 많은 일이 일어나게 되죠. 일단 일반 은행처럼 디포짓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예금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소비자의 예금을 받아서 그 돈을 활용해서 그 소파이의 주력 산업인 론에 사용할 수 있다. 원래 이제 대출을 가지고 시작했던 기업이잖아요. 따라서 이 대출 사업이 굉장히 확장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죠. 뭐 디포짓이 너무나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때문에 이 돈을 사용해서 대출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보통 은행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디포짓, 즉 우리가 이제 증거금이라고 부르죠. 이 증거금의 한 10배까지는 대출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향후에 소파이가 대출업이 엄청나게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조만간 소파이가 은행업 라이센스를 따게 됐다, 뱅크 차터를 획득하게 됐다라는 소식이 들리면 여러분들께 다시 공유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본 것처럼 어제 미국 증시에서 성장주들이 대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런데 이 와중에 주가가 3% 이상 하락한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로블록스인데요. 로블록스의 주가는 어제 하루 동안 3.43%나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로블록스가 3.4%나 떨어졌죠. 그 이유가 뭐냐면 스pen딩이라는 것은 보내버린 거죠. 뭐를 보내버렸냐면 할로윈 위켄드, 지난주 주말이 이제 할로윈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굉장히 좀 사람들이 들떠있는 이런 위켄드였는데 이 주말을 보내버렸다. 오프라인이니까 이 접속이 안 됐다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이러한 접속 불량의 문제로 인해서 아무도 그 로블록스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굉장히 좀 커다란 사건이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평소였으면 좀 기다릴 수도 있었을 텐데 할로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로블록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그 캐릭터들도 좀 분장을 할 수 있고 재밌게 놀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텐데 이러한 기회를 놓쳐버렸다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거기에는 여러 가지의 팩터가 들어가 있다. 이번에 CEO이자 파운더인 데이비드 바스주키라는 사람이 직접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해명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이 있는데요. 우리의 그 인프라를 구축하는 이러한 시스템이 오버웰름 됐다. 오버웰름이라는 것은 너무나 많은 일이 한꺼번에 모이면서 해결하기가 힘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은 굉장히 좀 찾기 어려운 미묘한 버그가 있었다. 그러니까 컴퓨터 상에서 어떠한 버그가 발견되면서 이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좀 마비가 됐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마비 현상은요, 트래픽, 엑스터널 트래픽이라는 것은 밖에서 이제 접속하는 거잖아요. 접촉자가 너무 많아서, 따라서 사용자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그거보다는 데이터 센터 안에 너무나 많은 서버가 설치되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곧 지금 서버의 수가 늘었다는 것은요, 그만큼 사용자 수가 늘어나면서 감당해야 되는 그 일의 양이 늘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어떻게 보면 로블록스 입장에서는 앞으로 데이터 센터라든지 서버 쪽에 좀 많은 투자를 해야겠구나라고 투자자 입장에서 점검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아우티지는요, 이번에 목요일 날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러한 일이 왜 일어났는지 진단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고요. 그것 때문에 주말까지도 이러한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투자자들한테 조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어제까지나 이러한 모습은 테크놀로지의 문제잖아요.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투자를 하고 어떻게 해결 방안을 찾게 되면 쉽게 고쳐나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로블록스에 관심이 있었거나 아니면 지금 투자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주가가 너무 높게 형성이 돼서 망설이고 계셨던 분들은 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뭐 새롭게 진입을 하거나 아니면 줍줍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면 되겠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요즘 방송은요, 테슬라 이야기를 하지 않고는 진행되기가 좀 어려울 정도입니다. 어제 역시도 테슬라의 주가가 8.5%나 급등을 해버렸거든요. 사실 테슬라가 이제는 1조 달러를 돌파한 굉장히 좀 시가총액이 커다란 그룹이잖아요. 따라서 테슬라의 주가가 8.5%나 올라갔다는 것은 사실 폭등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굉장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테슬라의 주가가 8.5%나 폭등하면서 전반적으로 그 전기차 부분의 전반적인 섹터가 좀 붐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어떠한 희소식이 또 추가가 됐는지 직접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1조 달러의 마켓캡 시가총액에 좀 더 애드했다, 더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earlier today니까 어제 그 장 초반에 굉장히 좋은 뉴스 하나가 더해진 것 같습니다. New Lithium Contract이니까 그 배터리를 만드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물질인 리튬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계약이 완료가 됐다라고 하죠. 자, 이러한 소식을 로이터 통신이 전해졌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계약을 체결한 기업은요, 중국에 있는 기업입니다. 감펑 리튬 컴퍼니 LTD랑 이번에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제는 호재가 또 더해졌는데 어떠한 소식이 전해졌냐면 리오토, 엑스펑 그리고 니오가 그들의 실적을 발표했는데 굉장히 좋았던 모양입니다.
겁니다. 11월이 아니죠. 10월 달 여기 지금 오타가 있는데요. 10월 달에 몇 대의 그 자동차를 판매했는지를 이 세 회사가 발표를 하면서 이 전기차 쪽에 굉장히 좀 커다란 좀 긍정적인 신호가 전해졌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어제 주식 시장은 전기차 섹터가 이끌어갔구나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요. 여기 나와 있는 리오토, 엑스펑 그리고 니오 세 기업이 10월 달에 어떠한 그 딜리버리 숫자를 보여줬는지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개의 중국 전기차 기업 중에서 가장 먼저 실적을 확인해 볼 기업은 니오입니다. 니오의 주가가 어제 3.63%나 껑충 뛰어 올랐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기사의 제목을 보니까 니오의 10월달 그 딜리버리 실적이 28% 다운됐다, 감소됐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작년도에 비해서도 오히려 28%나 딜리버리의 수가 적어졌는데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3.6%나 주가가 올라갔는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자, 니오가 이번에 판매를 했는데 총 3,667대를 10월달에 판매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작년도에 비해서도 27.5%가 줄어든 거고요. 자, 그런데 그 이유가 중요하겠죠. 왜 이렇게 실적이 감소했는지를 살펴보니까 프로덕션 볼륨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리스트럭처링을 한다고 합니다. 리스트럭처링이라는 것은 이제 스트럭처를 바꾸는 거니까 새롭게 보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업그레이드도 하고 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산 라인이 있는데 이 공장의 생산 라인을 이번에 새롭게 그 개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과정 때문에 사실 생산량을 극대화할 수 없었다라는 이유가 밝혀지면서 그 투자자들이 조금 안도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여기에는 서플라이 체인의 문제도 함께 들어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프로덕션 그 문제도 있었고 서플라이 체인의 챌린지, 도전적인 그런 문제들이 이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요, 이 니오가 받았던 새로운 오더의 그 숫자를 보니까 올타임 하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역대 가장 많은 그 주문을 받았다고 하는 거죠. 따라서 생산 대수는 가장 적었지만 생산 대수는 28%나 떨어졌지만 사실 주문은 굉장히 많이 늘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따라서 없어서 못 판 거지 지금 뭐 주문이 들어오지 않아서 팔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이번에 생산 라인을 새롭게 정비하느라고 판매 수를 극대화하지는 못했지만 주문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면에 있어서 투자자들이 확신을 지켜낼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2021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큐뮬러티브 즉 계속해서 그 축적돼 온 판매 수를 올 계산해 보면요. 지금 14만 5,703대를 지금까지 판매를 해온 기업이 바로 니오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중국차 기업으로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로 체크해 볼 실적은요, 리오토입니다. 리오토 같은 경우는 10월달 한 달 동안 7,649대를 판매를 했는데요. 이 수치는 지난해에 비해서 107%나 성장을 한 수치라고 합니다. 자, 여기 구체적인 숫자가 나와 있는데요. 2021년 10월 31일까지 year to date이라는 것은 이제 1월달부터 10월까지 판매된 그 대수를 얘기하는데 이 수치는 62,919대를 지금 판매를 했고요. 반면에 아까 살펴본 것처럼 니오가 몇 대였죠? 보시는 것처럼 큐뮬러티브 딜리버리가 14만 5,700대를 지금까지 판매를 해온 기업이 바로 니오였잖아요. 리오토 같은 경우는 96,516대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니오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는 수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100%가 넘는 성장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리오토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가가 0.89%나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이제 투자자들의 기대가 굉장히 좀 높았구나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는 엑스펑입니다. 엑스펑은 또 어떠한 그 숫자를 발표했는지 직접 한번 읽어보시죠. 자, 엑스펑은 그 메인테인했다, 유지했다는 거죠. 굉장히 강력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그 수치를 유지한 것 같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 무려 10,000대 이상을 판매했다. 이제 알겠네요. 왜 리오토가 떨어졌는지. 리오토는 지금 7,600대밖에 판매를 못했잖아요. 따라서 지금 엑스펑과 리오토가 상당히 좀 그 비교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엑스펑은 10,000대가 넘게 판매가 되면서 오히려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리오토는 떨어졌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수치는요, 지금 작년도랑 비교했을 때 무려 233%나 껑충 뛰어 오른 엄청난 실적이라고 합니다. 엑스펑이 굉장하네요. 지난달에 비해서는 2.6% 오히려 줄어들었다. 따라서 지난달에도 굉장히 좋은 실적이었죠. 자, 큐뮬러티브 딜리버리는 지금 10만 대를 넘어선 상태다. 따라서 지금까지 그 엑스펑이 판매된 총 숫자를 지금 가리키는 게 10만 대를 넘어섰다는 거죠. 자, YTD를 보시면 1월부터 10월까지의 판매 대수를 보니까요, 66,500
1,542대를 지금까지 판매를 하고 있고요. 10개월 동안. 그리고 이 수치는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289%의 성장률이다. 따라서 엑스펑이 리오토보다는 조금 더 멋진 실적을 내면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걸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만약에 중국 기업에 투자를 한다면 전기차 부분이 가장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중국 정부에서 규제보다는 지원을 해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섹터가 전기차거든요. 중국이 가지고 있는 커다란 야망,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그 자동차 산업을 이끌 수 있는 국가가 되고 싶다는 그들의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30-40년 만에 찾아온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겠죠. 따라서 전기차 기업들을 규제한다기보다는 이들 기업에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해줌으로써 전 세계를 좀 점령하는 이런 기업으로 키우고자 하는 야망이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앞으로도 니오라든지 엑스펑 그리고 리오토의 성장은 꾸준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으로 준비한 기사에는 우버가 등장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아닌데요. 이번에 굉장히 커다란 뉴스가 발표가 돼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자, 우버 테크놀로지가 이번에 발표를 했는데요.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두 기업이 지금 나오는데 첫 번째 기업은 Bed Bath & Beyond라는 기업, 두 번째는 바이바이 베이비라는 기업, 이렇게 두 가지의 회사와 이번에 파트너십을 결성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새롭게 런칭을 하는데요. 어떠한 그 프로그램, 상품을 런칭하냐면 New Baby and Kids Vertical. 베이비는 이제 아이고 그다음에 키즈는 이제 어린이잖아요. 이렇게 베이비와 아니면 키즈 물품을 파는 이러한 기능을 추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어디에 추가하냐면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우버 이츠 애플리케이션에 추가한다. 우버 이츠는요 원래 이제 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버 이츠를 통해서 음식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원한다면 아이 용품들 그리고 베이비 용품들도 주문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물품들이 이번에 카테고리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베이비 관련 그리고 홈 프로덕트도 가능하죠. 왜냐하면 Bed Bath & Beyond 같은 경우는 아이용품을 판매하는 기업이 아니죠. 홈 프로덕트, 즉 우리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집에 있는 홈웨어를 판매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물건을 우리가 구입할 길이 열린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이바이 베이비 같은 경우는 미국 전역에 120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고요. Bed Bath & Beyond 같은 경우는 750개의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미국 전역에서 커버 안 되는 지역이 거의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온 디맨드라는 것을 우리가 요청하면 가져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오늘 지금 시작한다는 얘기는 어제부로 서비스가 개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용자가 우버 앱이라든지 우버 이츠 앱에 들어가서 원하는 물건을 배달을 하면 배달 서비스를 받게 된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새롭게 런칭하는 키즈 버티컬이라는 그 서비스는요, 두 기업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포함이 됩니다. 아니스트, 여미, 랄로, 리틀스푼 그리고 니사가 제공하는 모든 물품들 역시 이번에 버티컬 서비스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버 이츠라든지 아니면 우버 앱을 통해서 주문하면 물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 새롭게 음식 배달 그 애플리케이션에 새로운 물품들을 추가한 것은요, 제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굉장히 커다란 혁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제 키즈 용품 그리고 홈웨어만 판매를 하지만 나중에 가면 여러 가지 다른 물건들을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따라서 나중에 가면 이게 이커머스 성격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겠구나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우버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는 굉장히 좀 멋진 소식이 전해진 것 같아서 기쁜 마음입니다. 최근 며칠 동안 그 아마존 그리고 애플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약간은 꿀꿀한 마음이 드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존 관련해서 희망적인 메시지 하나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릴까 합니다. 아마존이 이야기하기를 첫 번째 프로젝트 카이퍼 인터넷 새틀라이트를 론칭을 하는데요. 2022년 말에 론칭을 한다. 따라서 앞으로 1년 안에 그들이 계획하고 있는 프로젝트 카이퍼가 론칭이 된다. 프로젝트 카이퍼라는 것은요, 이제 인공위성을 통해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러한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죠. 자, 아마존이 이번에 발표를 했는데요. 코퍼레이트 블로그, 그들이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에다가 직접 공식적으로 이제 호언 장담을 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이 보냈다. 뭐를 보냈냐면 실험적으로 라이센스 어플리케이션을 이번에 보냈다. 따라서 규제 기관에 신청을 한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카이퍼 세틀라이트 1 그리고 카이퍼 세틀라이트 2라는 인공위성을요 이번에 보낼 수 있게 승인을 신청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승인 기관은 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이고요. FCC라고 우리가 부르죠. 자, 아마존의 원래 이제 계획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자면 결국 그들이 원하는 것은요 총 3,236대의 정확한 숫자가 나와 있네요. 이렇게 많은 인공위성 그 카이퍼라고 부르는 인공위성을요 이제 우주로 띄워보내서 이제 궤도를 돌면서 그들이 이제 딜리버리를 한다, 전해준다는 거죠. 어떠한 서비스를 전하냐면 하이스피드 인터넷을 전 세계에 어디에서나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구축한다는 것이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큰 그림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앞서 나가는 것은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스페이스 X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커다란 차이점이 있죠. 스페이스 X는요 테슬라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카이퍼 세틀라이트 같은 경우는 아마존의 하나의 비즈니스에 불과하거든요. 따라서 나중에 정말로 카이퍼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실행이 돼서 여기서 이제 매출이 발생하게 되면요 이 매출은 그대로 아마존의 매출로 들어간다는 점이 하나의 커다란 차이점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반면 일론 머스크가 지금 상당 부분 앞서 나가고 있는 스페이스 X 같은 경우는 우리가 테슬라에 투자해서는 그 이득을 얻을 수가 없죠. 나중에 스페이스 X가 상장이 된다면 스페이스 X 주식을 따로 매수를 해야만 이러한 추세에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차이점을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 애플이나 아마존보다 조금 더 우울한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핀터레스트인데요. 핀터레스트 같은 경우는 핀테크의 대표 주자인 페이팔과 합병을 앞두고 있다. 뭐 이러한 소식 때문에 굉장히 좀 웅성거리다가 그냥 그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굉장히 좀 안 좋은 그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핀터레스트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조금 힘을 내실 수 있게 좋은 소식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핀터레스트의 TV 서비스가 드디어 런칭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라이브 쇼핑 그 방송을 드디어 우리가 만끽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웹사이트 상에서 그림으로만 쇼핑을 진행하던 핀터레스트가 TV에 진출하다는 것은 굉장히 좀 커다란 뉴스가 될 수도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러면서 핀터레스트의 주가가 1.39%나 어제 조금 올라가는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핀터레스트 has 런칭을 했는데요. 핀터레스트 TV를 이번에 서비스를 개시한다라고 나와 있죠. 이 TV를 통해서 홈쇼핑 스타일의 시리즈를 방영하게 된다. 홈쇼핑은 아마도 한국 분처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소비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쇼핑의 방법인 하나인 홈쇼핑 스타일의 그 서비스를 개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라이브 쇼핑 그 에피소드 방송을 통해서 크리에이터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이번에 플랫폼이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방송들은 위크데이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방송이 되는 것 같고요. 11월 8일 날 방송 개시를 한다라고 써 있죠. 처음에는요, 안드로이드 폰에서는 되지 않고 그 iOS 버전이니까 애플이 가지고 있는 그 아이폰을 통해서만 핀터레스트 앱을 통해서 이 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방송 도중에 시청자들, 그 소비자들은요, 인터랙트를 할 수 있다. 이게 교감을 나눌 수 있다는 거죠. 호스트와 함께 뭐 대화를 나눌 수 있는데 이러한 기능은 이제 일단은 챗 기능을 가지고 뭐 질문도 하고 이렇게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 날은요 디스카운트 그 세일을 한다 그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접속해서 쇼핑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따라서 새로운 방식의 쇼핑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핀터레스트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거 아닌가 투자자로서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의 마무리는요 테슬라를 가지고 해볼까 합니다.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짐 크레이머, 그 CNBC의 쇼 호스트인 짐 크레이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테슬라는 하나의 페노미넘이다. 하나의 특이한 현상이다. 신기로운 현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였냐면 go up endlessly, 끊임없이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자, 그런데 맨 마지막 부분에요. on nothing이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이유도 없이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 동의를 해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개인적으로 한 50개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투자의 매력, 투자의 가치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아마존, 또 하나는 엔비디아, 세 번째는 테슬라거든요. 테슬라는 그 정도로 그 주가가 상승해야만 하는 이유가 넘쳐나는 기업인데 이렇게 on nothing, 아무 이유도 없이 주가가 상승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동의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면 멀티플이 너무 많이 팽창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폭락하는 날이 오긴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문장에는 주가가 이유 없이 올라간다는 것은 조금 납득하기 어렵다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자, 그래서 제가요 예전에 테슬라에 투자해야 하는 10가지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한 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3개월, 4개월 전에 여러분들과 공유한 것 같은데 여기에 타이틀만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테슬라의 투자 이유는요, 시장의 잠재력입니다. 전기차가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것은 너무나 자명하죠. 두 번째는 임계점 도달. 따라서 전기차라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등장을 했지만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배터리 기술입니다.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배터리 기술은 지금 경쟁 기업에 비해서 현격하게 앞서 나간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따라서 2030년이 되면 전 세계 EV 배터리 시장의 40%를 테슬라가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결과도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자, 네 번째는 비용의 효율성입니다. 비용을 얼마나 잘 관리를 하고 있냐면요. 2017년 이후 3년간 테슬라의 차량당 생산 비용이요, 무려 55%나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추세를 볼 때 앞으로도 비용이 계속해서 줄어들 가능성이 높죠. 특히 배터리 기술을 통해서요. 그렇게 되면 차량의 가격이 계속 줄어들 거고 차량의 가격이 낮아지면 아무래도 이 경쟁력에서 앞서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다섯 번째 투자 이유는 테슬라 비전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굉장히 좀 빠른 추세로 이 테슬라 비전을 이용해서 웨이모라든지 GM이라든지 이러한 경쟁 기업을 뚫고 자율주행에서 선두주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여섯 번째는 데이터의 양입니다. 지금 무려 33억 마일 정도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 테슬라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일곱 번째는 테슬라가 자체 개발하고 있는 칩입니다. 따라서 칩이 뒷받침이 돼야만 자율주행 기술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되는데 이 부분 역시도 테슬라가 굉장히 좀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칩이 발전을 하면 할수록 에너지 효율성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주행 거리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데이터를 돌릴 수 있는 처리 능력도 늘어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덟 번째는 인공지능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것처럼 테슬라는 자체 개발한 도조라는 슈퍼컴퓨터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 도조 컴퓨터가 계속해서 자기 주도 학습을 하면서 그 기능을 확장시키고 향상시킬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 따라서 테슬라의 모습은 가면 갈수록 그 성장세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아홉 번째는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에 있어서 테슬라가 굉장히 좀 앞서 나가는 이유가 하나 있죠. 그것은 뭐냐면 이미 도로 위에 달리고 있는 테슬라 차가 너무나 많잖아요. 이러한 그 실제적으로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 차량에서 데이터를 계속 던져주면서 자율주행의 기술이 계속해서 빨리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 테슬라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제가 보여드릴 부분이 바로 10번째 로보택시인데요. 로보택시는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지만 가까운 미래에 우리가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 로보택시 관련해서요, 오늘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아크인베스트의 애널리스트가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애널리스트는 우리가 자주 보는 애널리스트는 아닌데 굉장히 좀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테슬라가 이렇게 많은 투자의 그 매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이 로보택시가 어떠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조금 더 유용한 정보 많이 취합해서요,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Joining us now is Will Summerlin, ARK Invest Internet Analyst. Will, great to have you with us. I mean, in the short term, are you guys getting tempted to take profits, not just little trims, but take major profits? It's such a huge exposure for the fund that we just mentioned, but for the company as a whole. Yeah, it's great to be with you. We're a long-term focused investor. We focus 5 years out, and our current price target for Tesla is $3,000. Now, if we zoom out even further and think about the robo-taxi opportunity, and I focus on artificial intelligence, so I'm most excited by autonomy. We think that could drive $9 trillion in revenue to the robo-taxi platforms within the next decade. And, self-driving really comes down to a data problem. You need a lot of data to train systems to drive themselves. And, Tesla has a fleet of hundreds of thousands of cars collecting billions of data points every single day. Whereas if you look at Waymo or others, they have hundreds of cars on the road. And so they have such a data advantage. We think they're well positioned to capture that autonomous opportunity.
And so while we do trade, actively, and Kathy manages the portfolios on a daily basis, we are very much long-term focused. And not too worried about the threat of other EVs, which I guess is as pronounced as it's ever been, as significant as it's ever been. Yeah, and my colleague Tasha Keeney, who focuses on Tesla, has done a lot of work on this and put out a lot of content. Sam Corris, who covers energy storage, has also done a lot of research on batteries and supply chain issues there. And we feel very strongly about Tesla. But it's not rising for the reasons you guys are bullish on it, right? It's not rising because of robo-taxis and autonomous. It's rising because, well, it just got a big order from Hertz, which clears the way, I think, for more mainstreamization of these EVs. So I wonder, so do you think that there's only more upside because of that? Why do you think it is rising? Because on a day like today, it jumped and there was no good reason. I think people are starting to realize that this transition to EV is happening more quickly than many expected. And it's difficult for legacy companies to compete in this world. If you think about Tesla's ability to execute here, they've been building EVs as long as they've been a car company. The legacy car companies are just starting to come around the corner and try to build EVs. And so Tesla has a distinct technology advantage and a supply chain advantage and a manufacturing advantage when it comes to EVs. But I think people are also starting to recognize this robotaxi opportunity and give it some credit. Our $3,000 price target assigns a 50% probability to robotaxis. And every single day, more data is being collected. And the more data that gets collected, the closer we are to actually seeing that opportunity realized.